부모한테 배운 게 없으니 이딴 냄새나는 장례나 치르지. 시어머니의 고함과 함께 시뻘건 육개장 국물이 수연의 머리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건 아내의 참혹한 꼴을 보고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남편 민석의 비겁한 등짝이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순간 수연은 우는 대신 주머니 속 낡은 황동 열쇠를 터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단 5분 뒤 기세등등하던 방여사와 민석은 영문도 모른 채 나란히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그들이 꿈에도 몰랐던 황동 열쇠의 정체. 과연 수연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길래 시댁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통쾌한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시뻘건 고추기름이 뜬 육개장이 수연의 머리를 무참히 덮쳤습니다. 붉고 매캐한 냄새가 빈소의 서글픈 향 냄새와 뒤엉켰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는 지독하고 참담한 모멸감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영정사진이 고요히 내려다보는 자리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며느리 정수리에 벌건 국물을 들이부은 겁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는지 참혹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었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고 근본 없는 것이 장례를 치르고 난리야. 내 귀한 아들 앞길에 흠집 낼 일 있어? 박 여사는 빈 녹그릇을 바닥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최고급 모피 코트를 두른 박 여사는 턱 끝을 치켜들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신성한 장례식장을 짓밟는 완벽한 아나무인의 행패였죠. 수연은 고기 건더기가 흘러내리는 얼굴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핏발선 눈동자로 제발 나서달라며 간절히 호소했지만 민석이란 작자는 아내의 시선을 비겁하게 외면했습니다. 뒷걸음질만 치며 내뱉은 말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당신이 참아. 우리 엄마 성격 하루 이틀 아는 것도 아니잖아. 평생 시댁 뒷바라지에 헌신한 조강지처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고기방패로 세우고 쏙 빠지는 비겁하고 찌질한 꼴이었습니다. 얼굴을 타고 내리는 식어 빠진 국물보다 더 잔인한 변명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폭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이깟 장례식장에 내 아들 시간을 빼서 오늘 발인장까지 끌고 갈 작정이야? 아침 대바람부터 이딴 식어 빠진 육개장이나 내놓고 말이야. 고생만 하다간 사람 닮아 궁상 맡기는. 수연의 목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서늘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억울함과 모멸감에 다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수연이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를 호위하던 경호원들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빠져나갈 틈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수연을 짓눌렀습니다.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 위로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의 서늘한 냉기가 뼈마디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참담한 모멸감 속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수연이었거든요.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철저하고 비참한 고립이었습니다. 흐려지는 시야 너머로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 좁은 병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친정엄마였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수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연아, 넌 절대 엄마처럼 당하고 살지 마.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굽신거리며 살아온 가엾은 엄마였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으로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삼키고 화장실에서 남몰래 울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오직 엄마 하나 보고 버텼는데 마지막 길마저 이토록 짓밟힌 겁니다. 수연의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차갑고 단단하게 끊어졌습니다. 참을성의 한계선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어깨가 짓눌린 채 고개를 떨군 수연의 시선 끝이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제단 구석에 낡고 해진 청가방이 보였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엄마가 품에서 놓지 않던 유품이었습니다. 터진 가방 틈 사이로 차가운 조명에 번쩍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한 낡고 투박한 황동 열쇠였습니다. 당장 이 냄새나는 곳 치우고 차 대기시켜. 박 여사가 오만하게 고개를 돌리며 신경질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민석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어미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뒷모습이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수연의 시선은 오직 황동 열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연은 붉은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나뒹구는 그 열쇠를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그 낡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얼굴에 묻은 파 건더기도 말없이 털어냈습니다. 한평생 시댁에 순종하며 고개를 조아려온 수연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멍청하고 미련했던 며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슬픔으로 흔들리던 눈동자가 서늘하고 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수연은 거친 숨을 고르며 천천히 위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머니 속 황동 열쇠만이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연은 빈소를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대신 서늘한 응징의 서막이 막 오르려는 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수연의 등 위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수연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주인을 잃은 텅 빈 친정집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낡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온기를 잃은 서늘한 냉기만이 수연의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노란 장판 위로 수연의 파리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평생을 시장통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살아온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고단한 채취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녹슨 골로와 손때 묻은 구식 재봉틀이 보였습니다. 묵은 된장 냄새와 매캐한 연탄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수연은 그만 숨이 턱 막혀 문지방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초라한 세간살이마다 엄마의 고단한 삶이 배어 있었거든요. 밤늦게 돌아와 갈라진 손끝으로 딸을 쓰다듬어 주던 온기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만질 수 없는 그 먹먹한 기억이 밀려든 겁니다. 텅 빈 집안의 무거운 정막이 수연의 좁은 어깨를 잔인하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수연은 얼룩진 상복 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황동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칠고 뭉툭한 감촉이 수연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다잡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빛바랜 꽃무늬 벽지 앞에는 낡고 무거운 자개장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팔로 육중한 자개장을 힘껏 밀어냈습니다. 무거운 가구가 장판을 긁으며 바닥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마를 타고 쉴 새 없이 식은땀이 흘렀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벽과 가구 사이로 작은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누렇게 바랜 벽지 뒤에 숨겨져 있던 투박한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황동 열쇠를 금고에 꽂아 넣었습니다. 낡은 잠금 장치가 무겁게 맞물려 돌아가며 철문이 열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묵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수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수연의 눈동자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쌈짓돈이 든 통장일 것이라는 초라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것은 서울 강남 최중심가에 위치한 거대한 상가 건물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시가 500억 원을 호가하는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건물의 명의는 어머니였지만 철저한 신탁계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익자와 처분 권한이 오직 딸인 수연에게만 넘겨져 있었습니다. 전직 재무팀 과장이었던 수연은 문서가 뜻하는 바를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수연을 유일한 권리자로 지정한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였습니다. 수많은 임대차 현황 문서들도 빈틈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강남 변두리의 척박한 과수원 땅이 시작이었습니다. 개발붐을 타고 황금싸라기가 된 그 땅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많았거든요. 엄마는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나무를 팔며 가난을 위장해 그 땅을 끝끝내 지켜낸 겁니다. 거친 손마디와 피눈물로 지켜낸 500억대의 거대한 부동산 제국이었습니다. 서류들 맨 밑바닥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삐뚤삐뚤한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엄마의 손글씨였거든요. 내 딸 수연아, 이 건물이 널 지켜줄 거다. 절대 그 집에 굽히지 마라. 수연의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낡은 편지지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져갔죠. 며느리를 벌레 취급하던 시댁 앞에서 굽신거리며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모멸감으로 가득했던 나날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수연은 나약하고 미련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가 끼얹은 시뻘건 육개장이나 뒤집어 쓰던 과거의 수연은 죽었거든요. 거대한 자본과 합법적인 권리를 쥔 서늘한 채권자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수연은 소매로 뺨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단호한 손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거칠게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거친 구둣발 소리가 낡은 장판을 짓밟으며 안방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역겨운 담배 냄새와 함께 험악한 덩치의 사내 3명이 안방 문틀을 막아섰습니다. 수연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여사님 지시다.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상속세나 내라 하셨어. 싹 다 뒤져서 돈 될 만한 건 다 챙겨. 사돈 발인 날 며느리 머리에 모욕을 준 것도 모자란 박 여사였습니다. 기어이 깡패를 보내 빈집을 통째로 털게 하는 인면수심의 짓을 저지른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완벽한 악행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나물이나 팔던 늙은이가 숨겨봤자 뭐가 있겠어? 장판 밑에 쌈짓돈이나 있겠지. 냄새나니까 장롱부터 엎어. 엄마의 고단한 삶이 배어있는 공간을 짓밟는 무참한 폭언이었습니다. 수연은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꽉 쥐며 속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달려드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사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수연의 손에 쥐어진 이 완벽한 반전 카드를 저들에게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등기권리증과 신탁 서류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두꺼운 상복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지퍼를 목 끝까지 단호하게 올려 완벽하게 숨겨냈습니다. 흙 묻은 구둣발로 성큼 들어선 사내가 수연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흉측한 팔뚝을 뻗어 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는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꼿꼿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에는
이미 통화가 연결된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강도 셋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흉기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당장 와주세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연의 목소리가 안방 공기를 서늘하게 베어냈습니다. 박 여사의 뒷배만 믿고 기세등등하던 사내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들은 경찰이라는 단어 하나에 곧바로 비겁하게 꼬리를 말아버렸습니다. 독한 것, 경찰이랑 엮이면 귀찮아진다. 가자, 철수해. 사내들은 다급하게 눈짓을 주고받으며 부서진 현관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겨울 밤 공기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의 천박하고 무식한 폭력이 수연의 차가운 이성 앞에 튕겨나간 겁니다. 흙발자국으로 엉망이 된 안방 한가운데에 수연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종이 뭉치의 거친 질감을 확인했습니다. 흉곽을 부술 듯이 가슴속 심장이 맹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날 선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심부름센터 명함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가 보낸 그 명함을 구두 앞코로 흔적도 없이 지시겨버렸습니다. 친정엄마 발인 날 뒤집어 쓴 그 모욕적인 국물값을 갚아줄 차례였습니다. 이제 합법적이고 철저하게 그들을 짓밟아줄 완벽한 시간이 온 겁니다. 수연은 어두운 안방에 선 채 서늘한 눈빛으로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서늘한 아침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시댁이 운영하는 벤처 기업 사옥에 들어섰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박 여사에게 밀려나 현업에서는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상근 재무자문이라는 번듯하고 합법적인 직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높고 차가운 유리 천장 아래 수연이 보안 게이트에 사원증을 댔습니다. 투명한 차단문이 매끄럽게 그녀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숨어드는 것이 아닌 정당한 권리를 쥔 입성이었습니다. 호랑이 굴 한가운데로 보란듯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겁니다. 7층 임원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두른 박 여사와 굽신거리던 민석을 정면으로 마주쳤거든요. 수연을 발견한 박 여사의 미간이 좁혀지며 날선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어디서 퀴퀴한 향냄새가 진동을 하네. 장례 끝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여기를 기어들어와? 내 아들 앞길에 초를 치려고? 당장 소금 뿌려라. 며느리 머리에 육개장을 들이붓고 깡패까지 보낸 인면수심의 작자였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는지 참혹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석도 눈살을 찌푸리며 아내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눈치 없게 왜 이래? 엄마 심기 불편하신 거 몰라? 비상근 자문이라는 거 체면치레로 달아준 건데 당장 집에 가.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수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눈물 대신 등줄기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민석과 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체면치레인지 아닌지 오늘 밥값 좀 하려고 왔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결제하시는 서류들이 아주 재미있어서요. 수고들 하세요. 수연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박 여사를 향해 우아하게 목례했습니다. 재무팀 사무실을 향해 여유롭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악을 쓰는 고함이 들려왔지만 수연의 입가엔 매서운 조소가 번졌습니다. 사무실 복도 코너를 돌 때 회계팀 유대리와 마주쳤습니다. 과거 수연이 친동생처럼 알뜰히 챙기던 싹싹한 후배였거든요. 손에 든 종이컵 속 커피가 불안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두려움에 쫓기듯 수연을 붙잡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자문님, 사모님 결제 라인이 너무 이상해요. 가짜 거래처 같은 곳으로 말도 안 되는 명목의 거액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박 여사의 탐욕스러운 짓이 들통난 것입니다. 회사 자금을 주무르는 짓이 베테랑 실무자 눈에 안 띌 리 없었거든요. 이러다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저 같은 말단들만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수연은 겁에 질린 유대리의 차가운 두 손을 묵묵히 감싸쥐었습니다. 박 여사는 회사 자금을 쌈짓돈처럼 주무르며 직원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불법적인 해킹 같은 짓은 애초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법 앞에서 먼지 한 톨 묻지 않아야 그들을 가장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자문 권한으로 자료 요청할게. 공용 폴더에 세금 계산서와 법인카드 내역서만 출력해줘. 수연의 단호한 지시에 복도 끝 대형 복합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토너 냄새와 함께 갓 인쇄된 두꺼운 서류 뭉치가 쏟아졌죠. 수연은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대기업 재무팀에서 숫자의 귀신이라 불리던 에이스였습니다. 그들이 숨긴 이중 장부의 허점은 수연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차갑게 얼어붙은 복도를 보란 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주인을 잃어 썰렁하고 우풍이 도는 친정집 안방이었습니다. 낡은 노란 장판 바닥에 엄마의 교자상을 펴놓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아끼며 피눈물 나게 헌신하던 엄마가 떠올랐죠. 수연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매의 눈으로 서류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의 카드 사용 패턴과 유령 회사로 흘러간 자금의 꼬리를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동이 터올 무렵 수연의 붉은 펜촉이 멈춰 섰습니다. 특정 날짜와 거래처 이름 위에서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춘 겁니다.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 같은 식은 땀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목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가며 거친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잔인한 수치와 날짜들이 눈앞을 파고들었거든요. 친정엄마의 작은 식당이 악질적인 납품 사기로 파산한 가을이었습니다. 억울함에 엄마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바로 그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박 여사가 회사 자금 30억을 유령 회사로 빼돌린 날짜였습니다. 두 사건의 날짜가 기가 막히도록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횡령한 거 덮으려고 우리 엄마 식당을 제물로 바친 거야? 제 비자금을 챙기려 사돈의 밥줄을 끊고 사기죄를 철저히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잔인한지 천인공노할 진실이었습니다. 수연의 소나기가 걷잡을 수 없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구쳐 꽉 쥐고 있던 볼펜이 두 동강 나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튕겨나갔지만 수연은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충혈된 눈동자로 서류의 한 줄을 집요하게 파고들 듯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청호 유통, 그리고 박진숙.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 이름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본명이 나란히 적힌 결정적인 금융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친정엄마의 피눈물을 쥐어짜낸 치명적인 물증이었습니다. 수연은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으로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은 완벽한 증거가 되어 수연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거대한 자본력과 이 치명적인 증거들 말입니다. 곧 박 여사의 숨통을 끊어낼 서늘하고 예리한 칼날이 된 겁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시댁 거실이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환한 공간이었지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늘한 압박감이 무겁게 거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양털 카펫 위에는 수연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죄인처럼 다소곳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맞은편 가죽 소파의 박 여사는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턱 끝을 꼿꼿하게 치켜들고 오만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를 벌레 취급하는 참으로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장 내 명의로 보증 서고 대출 받아와. 밥벌레처럼 언제까지 등골만 빼먹고 살래? 두꺼운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날아왔습니다. 대리석에 부딪히며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거든요. 사돈의 식당을 짓밟고 횡령한 것도 모자란 박 여사였습니다. 이제는 그 딸의 명의까지 철저히 털어먹을 수작이었습니다. 내깟 것이 우리 집안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애를 낳았어? 친정에서 돈을 가져왔어? 시장 바닥에서 나물 장수 애미가 가르친 게 그런 궁상뿐이더냐? 당장 쓸모를 증명해야 할 거 아니야. 돌아가신 엄마의 가난까지 들먹이는 뻔뻔함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인신공격의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죠. 하지만 수연은 예전처럼 억울하다며 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식은땀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턱관절에 꼿꼿하게 힘을 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거든요. 지금은 저들에게 합법적인 덫을 놓을 때였습니다. 수연은 주머니 속에서 가만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두 손을 바르르 떠는 척하며 버튼을 지그시 누른 겁니다. 수연이 미리 숨겨둔 고성능 녹음기가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박 여사의 음성을 낱낱이 담는 중이었습니다. 수연은 속으로 서늘한 조소를 삼키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련하고 겁에 질린 며느리처럼 목소리마저 떨게 꾸며냈거든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철저하고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친정엄마 병원비 탓에 신용이 바닥이에요. 이 큰 돈을 제 이름으로 빌렸다가 잘못되면요. 정말 제가 다 빚쟁이가 되는 건 아니죠? 수연의 겁먹은 물음에 박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깟 푼 돈 내 회사에서 한 달이면 다 갚아. 이자까지 쳐서 내 썩은 신용에 돈 빌려주는 은행한테 감사나 해. 갚는 건 내가 할 테니 잔말 말고 당장 도장이나 찍어. 완벽하게 덫에 걸려든 참으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대출을 강요하며 상환 책임을 호언장담했죠. 주머니 속 녹음기에는 그 육성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뒤집기 어려운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련하게 떠는 척 연기했습니다. 서류에 순순히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가며 도장을 찍었거든요. 마침내 서류를 낚아챈 박 여사의 오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승자의 비열한 웃음이 짙게 번져가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덫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을 빠져나온 수연은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거든요. 박 여사에게 한 번 더 쐐기를 박을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아까 대출금은 정말 갚아주시는 거 맞죠? 저 너무 불안해서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박 여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어미가 갚는다고 몇 번을 말해. 귀 먹었니?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 수연은 그 문자를 곧바로 저장하고 이중으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박 여사의 강요에 의한 대출임을 증명할 쐐기였습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도 한치의 빈틈이 없을 완벽한 무기였죠. 드디어 박 여사의 목줄을 틀어줄 확실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 시댁 회사의 자금난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박 여사의 무능함과 횡령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죠. 골물대로 골문 상황에서
그들은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급전을 마련하려고 회사의 매출 채권을 헐값에 넘긴 겁니다. 이른바 채권 할인을 남발하며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 했거든요. 시댁회사의 부실한 빈문서들이 시장의 휴지 조각처럼 풀렸습니다. 바로 그때 막대한 신탁 자산을 쥔 수연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강남의 대형 로펌을 통해 신분을 숨긴 특수목적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나뒹구는 시댁의 채권들을 아주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그것도 헐값에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며칠 뒤 강남 한복판 최고급 로펌의 귀빈 전용 라운지였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고급 정장 차림의 수연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그녀 앞에는 박여사 회사가 발행한 수백억 원대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수연이 걷어들인 막대한 채권 양수도 계약서가 높이 쌓인 겁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매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박진숙 씨 일가의 부실 채권 전부를 말입니다. 이제 서명만 하시면 저 회사의 최대 채권자가 되십니다. 백발의 대표 변호사가 공손하게 두 손으로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느릿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죠. 며칠 전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던 나약한 며느리는 더 없었습니다. 완벽한 자본을 등에 업은 서늘한 채권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펜촉이 고급 용지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수연의 이름 석자가 서류의 마지막을 선명하게 장식했죠. 박여사 일가의 숨통을 틀어주는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핏기 없던 수연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빚 제가 다 살게요. 수연은 서명이 끝난 서류를 변호사에게 여유롭게 밀어주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라운지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이자 하나까지 빠짐없이요.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수연이 거액의 자본을 굴려 준비한 치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댁의 모든 자산을 합법적으로 묶어버릴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 오만한 자들의 숨통을 끊어낼 준비가 끝났습니다. 외부의 철통 같은 합법적 덫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의 자본력을 등에 업고 최대 채권자로 등극한 수연이었거든요. 그녀의 다음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 모자의 알량한 결속력을 안에서부터 갈기갈기 부수는 일이었죠. 돈 앞에서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종이 조각인지 똑똑히 증명해 보일 참이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안쪽을 향해 돌아간 겁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민석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값비싼 수입 향수 냄새와 짙은 시가 연기가 역겹게 끼쳐왔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수연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거든요. 마치 사냥감의 둥지에 들어선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수연은 어둠 속에서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석이 매일 밤 지성인인 척 들춰보던 두꺼운 경제학 서적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허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연은 무거운 책장을 열고 확보해둔 박여사의 비자금 내역서 중 가장 자극적인 조각을 골랐습니다. 아들의 분노를 가장 격렬하게 끌어올린 종이 한 장을 책갈피 사이에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독을 씹는 손길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그 얇은 종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말단 직원들의 월급마저
밀리던 처절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는 강남 최고급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어치 명품 가방을 긁어대고 호화 골프장 회원권까지 결제했습니다. 직원들의 밥줄은 아랑곳 없이 아들 명의로 대출을 끌어다 쓰면서 정작 재배를 불리는데 회사 돈을 탕진한 겁니다. 박 여사의 추악한 민낯이 시퍼런 잉크 위에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완벽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둔 수연은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의 조용한 발걸음이 향한 곳은 2층 안방의 화장대 앞이었습니다. 짙은 파우더 냄새와 역겨운 장미 향수가 진동하는 공간이었죠. 박 여사의 천박한 탐욕이 가장 지독하게 배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박 여사가 목숨처럼 아끼는 진주 목걸이 보석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또 다른 서류 조각 하나를 치명적으로 올려두었지요. 그것은 효자 행세를 하던 민석의 추악한 치부를 담은 증거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를 전전하고 차명 계좌로 밤마다 도박장에 수억 원을 탕진한 영수증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 앞에서는 밤낮으로 회사를 살리겠다며 고군분투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회사 돈을 빼돌려 노름판에 쏟아부은 겁니다. 감추려 해도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회사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아들은 차명 계좌로 도박판을 전전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죠. 같은 핏줄답게 추악한 탐욕까지 빼닮은 겁니다. 수연은 화장대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표에 짓눌려 억울한 눈물을 삼키던 과거의 미련한 여자는 더 이상 없었거든요. 대신 그 자리에는 냉혹한 심판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던진 반쪽짜리 진실들이 저 탐욕스러운 자들의 목을 어떻게 조이는지 가만히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택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이 주방에서 찬물을 올리고 있을 때 2층 계단을 거칠게 짓밟고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무겁고 성급한 발걸음이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민석의 목 근육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성이 타버린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곧이어 외출해서 돌아온 박 여사와 거실 한가운데서 정면으로 맞닥뜨렸습니다. 수연이 던진 의심의 불씨였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뒤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겁니다. 엄마, 지금 회사가 부도나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런데 뒤로 회사 돈을 빼돌려? 엄마 혼자 살겠다고 비자금을 챙기냐고. 민석이 비자금 내역서를 유리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묵직한 진동과 함께 거실의 정막이 깨져나갔지요. 폐륜의 현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드센 고집으로 살아온 박 여사도 가만히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거든요. 배신감에 얼굴이 불그락 달아오르더니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바닥에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못된 놈아, 네가 도박판에서 날린 회사 돈은 생각 안 하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이 영수증은 다 뭔데? 박 여사 역시 화장대에서 발견한 도박장 영수증들을 아들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허공을 맴돌다 바닥으로 처참하게 흩어져 내렸거든요. 모자 사이에 남은 마지막 실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천륜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려는 일념 하나로 두 사람은 서로의 밑바닥을 긁어대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이 회사를 그따위로 굴리니까 이 사달이 난 거야. 엄마가 뒤에서 자금 다 빼돌려 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당장 경찰에 가서 주동자가 누군지 다 풀어버릴 거야. 그 처참한 난투극이 벌어지는 동안 수연은 나선형 계단에 짙은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에는 최고급 홍차가 담긴 찻잔이 우아하게 들려 있었거든요. 전쟁터를 내려다보는 완벽한 관전석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밥벌레 취급하며 짓밟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고작 종이 2장에 이성을 잃고 제사를 깎아먹으며 자멸해가는 꼴이라니. 가슴속에 맺혀있던 시퍼런 한이 시원하게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수연이 찻잔을 도자기 받침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맑고 날카로운 울림이 거실의 아수라장과 기묘한 대비를 이루며 흩어졌지요. 수연의 서늘한 입가에 승리를 확신하는 짙은 조소가 패였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기어이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냐? 내가 순순히 혼자 감옥 갈 줄 알아? 이성을 잃은 민석이 핏발선 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의 옷자락을 쥔 채 밀고 당기는 거친 몸싸움이 시작되었죠. 그 아기다툼 끝에 중심을 잃은 박 여사가 대리석 바닥 위로 크게 휘청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수연이 세밀하게 세팅한 무대 위에서 저 모자의 자멸을 향한 톱니바퀴가 맹렬하고도 잔인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복수국의 톱니바퀴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친정엄마가 남겨준 수연의 500억대 건물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귀빈 연회장 앞은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거울처럼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우아한 현악기 선율이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연회장 문 앞을 서성이는 박 여사와 민석의 속은 시뻘겋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품위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속은 이미 새카만 재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부도 위기에 처한 시댁회사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규모의 인수합병 투자 미팅이 곧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두꺼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깊었거든요. 명품 클러치 백을 꽉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을 정도로 벼랑 끝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민석 역시 쉴 새 없이 금장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며 이마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연신 훔쳐내기 바빴습니다. 아들, 넥타이 똑바로 매. 오늘 오시는 분이 우리 살려줄 유일한 동아줄이야. 거대한 자본을 쥔 분이시니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기어야 한다. 알겠니? 잔뜩 쉰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탐욕과 집착이 번들거렸습니다. 민석도 마른 침을 삼키며 다급하게 고개를 주걱거렸죠. 돈 앞에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듯한 참으로 비열하고 천박한 민낯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층 로비의 육중한 회전문이 돌아가며 매서운 겨울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다름 아닌 수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차림새는 눈부신 최고급 건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친정엄마 발인 날 붉은 국물을 뒤집어 썼던 바로 그 색깔엔 낡은 상복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세탁조차 하지 않아 얼룩진 코트 자락이 마른 종아리 부근에서 처연하게 나부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행색이었지만 수연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거든요.
수연은 낡은 구두 굽으로 대리석을 밟으며 연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무게감 있게 걸어갔습니다. 귀빈을 기다리며 로비 입구를 두리번거리던 박 여사가 그 이질적인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사색이 된 박 여사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벌어졌거든요. 귀한 투자자를 모셔야 할 자리에 가장 눈에 가시인 며느리가 그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났으니 속에서 천불이 났을 겁니다. 박 여사는 체면도 잊은 채 달려나가 수연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 귀한 자리에 기어들어와 기어이 우리 집안 망하는 꼴을 보려고 작정했구나. 당장 안 꺼져? 박 여사는 투자자가 볼세라 사색이 되어 수연의 낡은 코트 소매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억센 힘의 낡은 천이 실밥이 뜯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거든요. 며느리를 오물 취급하며 당장이라도 내쫓으려는 기가 막힌 작태였습니다. 소란스러운 고함에 건물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일제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어 올려 은밀하게 촬영을 하기도 했거든요. 수백억 자산가 행세를 하며 고상을 떨던 박 여사의 천박한 밑바닥이 낯선 이들의 렌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란 작자도 뛰어와 제 어미를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눈치 없게 왜 이래? 오늘이 회사 목숨줄이 달린 자리인 거 몰라? 이 꼴을 하고 초를 치려고 작정했어? 당장 집에나 가 있으라고. 평생 뒷바라지한 조강지처를 무참히 짓밟는 처참한 폭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연은 저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코트 자락이 거칠게 당겨지고 사방에서 동정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수연의 호흡은 얼음장처럼 차분했죠. 수연은 분노로 악을 쓰는 두 모자의 추악한 민낯을 그저 서늘하게 내려다볼 뿐 감정의 파도에 단 한 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연의 포식자를 마주한 듯 그녀의 눈빛은 너무도 깊고 싸늘했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압도적인 눈빛에 기가 눌려 자기도 모르게 코트 자락을 쥔 손에서 힘을 빼고 말았습니다.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겁니다. 수연은 구겨진 소매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흐트러진 코트 자락을 차분하게 매만졌습니다. 그러고는 하얀 손목에 채워진 친정엄마의 유품, 낡은 은빛 시계를 내려다보았거든요. 미팅 시작까지 정확히 5분이 남았습니다. 수연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대로 눈치 안 보고 집에서 뵙겠습니다. 한치의 떨림도 없는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로비를 지나 건물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귀빈 전용 승강기로 향했습니다. 500억대 건물의 진정한 주인이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짓밟을 서늘한 심판자로 변신할 참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아들 민석은 며느리를 완벽하게 쫓아냈다고 굳게 믿으며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겨진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리석고 헛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들의 뒤통수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조롱 섞인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최상층 연회장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앞에 도열한 그들은 허리를 굽신거릴 준비를 마치고 구대주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그 구세주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수연이 로비를 떠난 지 정확히 5분이 지났습니다. 숨막히는 정막이 감도는 연회장 안, 시계의 초침이 마침내 약속된 정각을 가리켰습니다. 이윽고 연회장의 거대한 참나무 문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육중하게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박 여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운명의 시간이 마침내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에 서 있는 진실은 박 여사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연회장의 거대한 참나무 문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숨막히는 정막이 감돌던 귀빈 연회장 안으로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얼음장 같은 바람이 발끝을 훑고 지나가자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일제히 요동치며 눈부신 빛을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값비싼 백합 향기가 진동하는 공간이었지만 박 여사와 민석의 몸에서는 오직 공포에 절은 식은땀 냄새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부도 위기에 처한 시댁회사의 명운을 뒤집어줄 절대적 권력자, 그토록 고대하던 구대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짝 얼어붙은 두 사람은 문이 채 다 열리기도 전에 바닥에 납작 엎드려 허리를 꺾었거든요. 이마가 대리석에 닿을 정도로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귀한 걸음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불과 몇 분 전 로비에서 며느리를 오물 취급하며 내쫓던 그 표독한 인간들이 맞나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돈 냄새 앞에서는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꼬리를 흔드는 꼴이라니 참으로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노릇이었죠. 박 여사는 바닥에 고개를 처박은 채 구세주의 발걸음이 다가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발소리가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리한 구두굽이 단단한 대리석을 내리꽂으며 서늘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중후한 회장님의 둔탁한 발걸음이 아닌 우아하고 압도적인 여성의 발소리였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민석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내 민석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지며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턱이 돌처럼 굳어버린 아들의 반응에 박 여사도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뇌를 정지시키는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불과 5분 전 로비에서 쫓겨났던 며느리 수연이 떡하니 서 있었거든요. 이름과 얼굴만 며느리일 뿐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지배자였습니다. 색바랜 낡은 코트를 벗어 던진 수연의 몸에는 한 벌에 5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맞춤 실크 정장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칠흑처럼 짙은 원단이 서늘한 윤기를 뿜어냈고 하얀 목덜미에는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찔한 하이힐을 신은 수연은 온 세상을 발밑에 둔 여왕처럼 박 여사를 서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밥벌레라 불렸던 며느리의 완벽한 귀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5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이 건물 최상층에 마련된 자신의 전용 스위트룸에서 완벽한 변신을 마치고 내려온 참이었거든요. 평생을 벌레 취급하던 며느리가 이 500억대 건물의 진짜 주인이자 거물 자산가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박 여사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박 여사의 이성이 기어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이제는 남의 옷까지 훔쳐 입고 우리 잔치상을 망치려고? 경호원, 저 사람 당장 끌어내. 박 여사가 사색이 되어 눈앞의 현실을 부정한 채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자신이 짓밟던 며느리 앞에서 승부가 끝난 줄도 모르고 발악하는 꼴이 참으로 처참하고 한심했거든요. 민석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마오가니 테이블 모서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에게 소리쳤죠. 수연아, 당장 안 나가? 진짜 투자자 대표님 오실 시간이라고.
그들이 발악을 하건 말건 수연의 표정은 단 한 점의 파문도 없는 차갑고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수연이 입을 열기도 전 그녀의 한 걸음 뒤를 묵묵히 호위하던 중년의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재계의 전설로 불리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거든요. 과거 박 여사가 자문을 구하려다 턱없이 높은 수임료 탓에 문전박대를 당했던 바로 그 콧대 높은 변호사였습니다. 그 전설적인 사내가 며느리 수연을 향해 깍듯이 허리를 굽혀 예의를 갖추는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시죠. 변호사의 단호한 일갈이 연회장에 날아와 꽂히자 박 여사의 악다구니가 턱 막혔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듯한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팽팽한 정막이 내려앉았거든요. 이수연 대표님은 여러분 회사의 모든 악성 채무를 전액 매입하셨습니다. 즉, 오늘 인수합병의 유일한 결정권자이자 당신들의 운명을 완벽하게 쥐고 계신 분입니다. 변호사의 서늘한 한마디는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핏발선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혔고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등줄기로 식은 땀이 쏟아져 내렸죠. 평생 남위에 군림하며 며느리를 벌레 취급했던 그녀의 오만한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며 처음으로 꺾이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선언 앞에서도 수연은 동요 한 번 없이 입가에 서늘한 미소만 머금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박 여사와 민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그들을 싸늘하게 스쳐 지나갔거든요. 연회장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의 상석, 가장 권위 있는 자리를 향해 걷는 한 발 한 발은 완벽한 심판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묵직하게 앉은 수연은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심판대의 정중앙이었습니다. 온갖 구박을 받던 며느리가 이 거대한 건물의 자본력을 거머쥔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는 존재가 되어 오만한 시댁 식구들을 심판대 아래에 무릎 꿇린 참으로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역전극이었습니다. 한편 민석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실성한 사람처럼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 회사 채권을 샀다니. 장모님이 남긴 게 다 빚더미가 아니었어? 우리 가족 살리려고 몰래 투자해 주는 거지? 그런 거지? 자신을 내동댕이 칠 때는 언제고 위기에 처하자 이제 와서 여보라 부르는 참으로 뻔뻔하고 낯짝 두꺼운 작자였죠. 수연의 눈매가 칼날처럼 매섭게 휘어졌습니다. 수연은 민석의 그 한심한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등을 의자에 깊이 기대고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박 여사의 두 눈을 서늘하게 응시했습니다. 어머님, 수연의 서늘한 부름에 박 여사의 어깨가 벼락을 맞은 듯 크게 움찔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토록 뼛속까지 시리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방금 전 로비에서 그러셨죠. 제 친정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희 어머니를 무참히 모욕하시면서 말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고함 한 번 치지 않았지만 그 어떤 폭언보다 무겁고 잔인하게 차가웠습니다. 박 여사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살기였죠. 수연은 변호사가 건넨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지퍼를 천천히 열어젖혔습니다.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그 느릿한 손놀림이 더없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착각 단단히 하셨네요. 저 어머님 회사에 동아줄 내려주러 온 거 아닙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을 마오가니 테이블 위로 거침없이 내던졌습니다. 박 여사 일가의 횡령을 증명하는 비자금 내역과 이중장부,
그리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채권 매입 계약서였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둔탁하고 건조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은 마치 묵직한 사형 선고문이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부도난 어머님 회사의 숨통을 끊을 최대 채권자로 왔습니다. 수연의 서늘한 선고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박 여사와 민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벽하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하얗게 질린 두 사람의 동공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법과 자본의 심판이 서슬 퍼렇게 내려진 겁니다. 수연의 잔인하고도 합법적인 복수가 마침내 완벽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음처럼 무거웠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였거든요.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마저 수연의 서늘한 기백 앞에서는 주눅이 든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귀빈 연회장이 일순간에 냉혹한 심판대로 뒤바뀌어 버렸죠. 값비싼 백합 향기가 진동하는 공간이었지만 박 여사와 민석의 몸에서는 오직 공포와 두려움에 절은 식은땀 냄새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최대 채권자, 그야말로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수연의 선고가 떨어진 뒤 두 사람은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투자자에게 비굴하게 웃음을 흘리던 입꼬리는 이제 경악으로 일그러져 파르르 떨렸거든요.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거친 호흡만 내뱉으며 마치 덫에 몰린 짐승처럼 가슴팍을 들쭉날쭉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깊이 앉아 두꺼운 서류 가방 안으로 하얀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정막을 가르는 종이 바스라지는 소리와 함께 밤을 새워 붉은 펜으로 파헤치고 피눈물로 밑줄 친 증거들이 그녀의 손에 들려 나왔거든요. 수연은 망설임 없이 그 파일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어머님, 똑똑히 보시죠. 어머님이 회사 자금 30억 원을 빼돌려 유령 회사로 송금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우리 엄마의 식당에 뒤집어 씌운 내역과 이중장부 사본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파일철이 대리석 테이블에 내리꽂히며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심장을 찌르는 소리 같았거든요. 수연의 차가운 단어 하나하나가 박 여사의 심장 정중앙을 파고들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박 여사의 눈동자가 사방으로 거칠게 흔들렸고 도망칠 곳을 찾는 짐승처럼 헐떡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회장에 도망칠 곳은 없었죠. 남의 피눈물로 지은 모래성이 한 알갱이씩 처참하게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심판은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잔인한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내어 던졌습니다. 이것도 잊지 않으셨겠죠. 며느리인 제 명의로 억지로 대출을 받게 하셨잖아요. 본인이 갚겠다고 호언장담하셨던 바로 그 대출, 협박 녹음 파일과 확답 문자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행위가 낱낱이 활자 위에 찍혀 지울 수 없게 되자 박 여사의 얼굴은 핏기가 완벽히 증발해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올라선 자가 결국 자신이 만든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겁니다. 수연은 덜덜 떨고 있는 민석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사내를 향한 그녀의 서늘한 시선에는 단 한 톨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수연의 경멸 어린 눈빛에 민석은 어깨를 움츠리며 뒷걸음질을 치다 결국 벽에 등이 닿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었죠. 이윽고 수연은 가방 깊은 곳에서 마지막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법원 서류였거든요. 수연의 단호한 한마디가 연회장의 정막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이곳에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굴리던 수입차, 박 여사의 저택, 그리고 회사의 모든 차명 계좌까지 단 1원도 손댈 수 없게 전 재산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이제 곧 당신들을 향한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당신들이 평생 짓밟았던 내 친정 어머니의 몫을 피눈물로 모은 그 돈으로 되돌려 받겠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은 박 여사의 전신이 나뭇잎처럼 가늘고 처참하게 떨렸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오만한 콧대가 법과 거대한 자본의 위력 앞에서 형체도 없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거든요. 하얗게 질린 얼굴을 타고 끊임없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간 박 여사는 카펫 바닥 위로 속절없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이 고요한 연회장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죠. 그 꺾인 무릎과 함께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력과 탐욕의 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며느리를 밟고 군림하던 그 높은 자리에서 이제는 바닥을 기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째. 내 돈, 내 집, 내 평생 모은 재산인데. 박 여사가 바닥에 엎드려 두 주먹으로 카펫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처절한 통곡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지만 수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정한 뿐이었거든요. 저 여자가 늙은 친정 엄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조차도 가벼운 당연한 응보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테이블에 매달려 떨던 민석이 짐승처럼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구두코 앞에 엎어지더니 거칠게 헐떡이며 매달렸거든요. 비겁한 자의 찌질하고도 추악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못할 짓 한 거 나도 알아. 장모님한테 빚 뒤집어 씌운 것도 대출 강요한 것도 전부 다 엄마 짓이야. 나쁜 건 다 엄마라고.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살겠다고 자신을 낳아준 어미마저 팔아넘기는 끔찍한 폐륜이었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아들의 배신에 눈이 뒤집힌 박 여사는 숨이 넘어갈 듯 통곡했습니다. 제 새끼에게 버림받는 어미의 울음은 자업자득이라 해도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석은 핏발선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벼랑 끝 생명줄을 잡듯 수연의 바짓가단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 집행만은 막아줘. 우린 아직 이혼 안 한 부부잖아. 부부끼리 이러는 게 어딨어? 내가 평생 뭐든 다 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참으로 얄팍하고 역겨운 현올림이었습니다. 며느리일 때는 온갖 멸시로 내쫓더니 자신의 숨통이 조여오자 이제 와서 부부의 연을 들먹이며 매달리는 꼴이라니요. 수연은 자신의 바지를 더럽히는 민석의 손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저 손을 잡고 평생을 약속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수연의 가슴 속에 남은 감정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소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수연은 자비 없이 구두 앞 코를 움직여 민석의 손등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털어내듯 말입니다. 더 이상 이 비겁한 자와 섞을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빛이 쏟아졌습니다. 연회장을 눈부시게 채우는 환한 빛이었거든요. 그러나 공기는 한겨울 심해처럼 무거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수연이 테이블 위로 던진 서류들이 널브러졌습니다. 수백억 원대 채권 매입 계약서였거든요. 붉은 도장이 찍힌 가압류 결정문도 있었습니다. 시댁의 횡령을 증명하는
이중장부 사본까지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선고장처럼 놓인 서류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박 여사의 숨통을 조이는 못이었거든요. 수연의 피와 땀을 착취하며 호의호식하던 자들입니다. 박 여사와 민석은 거대한 빚더미 앞에 섰습니다. 법의 심판을 마주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해버린 겁니다. 완벽한 인과응보이자 참혹한 대가였습니다. 사방이 막힌 덫에 갇혔음을 깨달은 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이성의 끝마저 놓아버렸거든요. 위기 앞에서 핏줄의 정은 썩은 동아줄만도 못했습니다. 돈 앞에서 천륜이 무너져 내리는 참상이었습니다. 공포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박 여사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원망스럽게 아들을 노려보았거든요. 무너진 가짜 제국의 책임을 돌릴 곳이 필요했습니다. 제 새끼라도 물어뜯어야 숨을 쉴 수 있었던 겁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박 여사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매서운 손길에 민석의 고개가 크게 휘청였거든요. 충격을 받은 민석 역시 핏발선 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옷자락을 쥔 채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진흙탕 같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완력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 볼품없이 바닥에 나뒹굴었거든요. 며느리 위에 군림하던 졸부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다 엄마가 시킨 거잖아. 전부 다 엄마 짓이잖아. 유령회사 세운 것도 수연이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도 나 혼자는 안 죽어. 당장 경찰에 가서 다 말할 거야. 엄마가 내 인생 망쳤어. 수연이 부려먹은 것도 엄마잖아. 쓰러진 어미를 향해 악을 쓰는 아들이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이 보기 흉하게 경련을 일으켰거든요. 박 여사 역시 도끼를 품고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짐승처럼 대리석 바닥 위를 뒹굴었거든요. 헝클어진 머리와 뜯겨나간 옷자락이 처참했습니다.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보여주는 꼴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며 서로의 목줄을 물어뜯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거든요. 단정한 호흡과 서늘한 눈빛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처럼 드높던 시댁이라는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삼킨 독약의 안에서부터 갈기갈기 무너진 겁니다. 수연의 입가에 서늘하고 짙은 조소가 번져갔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 참으로 눈물겨운 모정이자 효심이네요. 수연의 차가운 한마디에 흉한 난투극이 멈췄습니다. 공기를 얼려버리는 듯한 압도적인 목소리였거든요. 수연은 느릿한 걸음으로 두 사람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대리석에 울리는 구두 굽소리가 심판자의 보폭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중장부의 최종 결제란에 어머님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대출 서류에는 당신의 붉은 지장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엎드린 자들에게 칼날 같은 눈빛을 꽂았습니다. 제가 그 거대한 자본으로 산 건 껍데기뿐인 회사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와 나를 짓밟고 올라선 당신들의 그 오만한 숨통, 그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법의 심판을 산 겁니다. 아까 연회장 문 밖에서 저를 쫓아내신 지 정확히 5분이 지났네요. 이제 상황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500억대 건물은 이제 온전히 제 소유입니다. 두 분이야말로 당장 제 건물에서 비참하게 쫓겨나셔야겠습니다. 수연의 최후 선고에 연회장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을 뒹굴던 두 사람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수연은 더 이상
이 쓰레기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선 변호사에게 가볍고 단호한 눈짓을 보냈거든요.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참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대기하던 경찰과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수연의 치밀한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제복을 본 박 여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민석은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수백억 대의 횡령과 사기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고스란히 경찰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는 단단한 심판이었습니다. 수연이 심어둔 의심의 독약은 완벽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끝내 서로의 목을 조르던 자들에게 남은 살 길은 없었습니다. 완벽하고도 비참한 스스로 불러온 자멸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연회장에서 파국을 맞이한 박 여사 모자의 몰락은 신속했습니다. 수연이 제출한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어떤 발악도 소용없었거든요. 마치 까마득한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는 듯한 처참한 꼴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화려한 저택 곳곳에는 차가운 압류 딱지가 나붙었습니다. 며느리를 짓밟던 으리으리한 거실 문짝도 예외는 아니었거든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가득한 옷방마저 붉은 딱지로 도배되었습니다. 목숨처럼 아끼던 재산이 모조리 남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민석 역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싸구려 정장을 입고 이력서를 내밀었지만 받아주는 곳은 없었거든요. 수십억 대 사기 전과가 찍힌 그를 향해 차가운 조소만 쏟아졌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완벽하고도 처참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3년 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서울 강남의 최중심가입니다. 시가 500억 원을 호가하는 웅장한 상가 건물의 1층 로비였거든요. 수연의 어머니가 피눈물로 지켜낸 바로 그 거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구석에 낡은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휘감고 거들먹거리던 박 여사였죠.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대리석 바닥에 비참하게 지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벌레 취급하던 그 손으로 남이 뱉은 껌딱지를 떼어냈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대체 누가 껌을 뱉는 거야. 엄마 제발 입 좀 다물고 바닥이나 닦아. 관리소장 귀에 들어가면 끝이야. 이번 달 고시원 월세도 못 낸다고. 박 여사를 향해 악을 쓰는 민석의 얼굴은 붉은 땀띠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통을 끙끙거리며 나르는 비루한 사내일 뿐이었거든요. 과거 귀공자 행세를 하던 오만함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통쾌하고도 지독한 인과응보는 바로 이들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수연이 소유한 그 건물의 하청 용역업체였죠. 모자가 바닥을 기며 벌어들인 최저 시급은 수연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랄 수십억 대 빚을 갚기 위한 합법적인 족쇄였습니다. 절대 풀 수도 끊을 수도 없는 지독한 사슬이 채워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전문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최고급 실크 투피스 정장을 입은 수연이 눈부신 역광을 등지고 들어섭니다. 단정하고 묵직한 구두 굽소리가 웅장한 로비를 차갑게 울렸습니다. 3년 전에 초라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는 완벽한 주인의 걸음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나르던 민석은 사색이 되어 전신을 덜덜 떨었습니다. 엄마, 대표님 오셨어. 빨리 고개 숙여. 저 눈에 띄면 우린 끝이야. 아이고 세상에. 내가 안 보이게 가려다오. 다급한 외침에 박 여사는 청소도구를 팽개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한때 수연의 머리에 찌꺼기를 붓고 모욕하던
오만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구두 소리만 듣고도 새파랗게 질려버린 겁니다.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 대리석 바닥 먼지 구덩이에 이마를 쳐박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 발밑에 먼지를 대하듯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연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퇴장해버린 겁니다. 최상층을 향해 올라가는 귀빈 전용 승강기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유난히 맑고 파란 강남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은 복수기의 도끼가 아닌 어머니를 그리는 딸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저들의 것을 빼앗지 않았어. 우리 모녀가 흘린 피눈물을 돌려받고 엄마의 유산을 찾았을 뿐이야. 이제 편히 쉬어, 엄마.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연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넓은 창가로 유난히 맑은 햇살이 쏟아졌거든요. 수연의 어깨 위로 내려앉는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안아주는 듯한 참으로 눈부신 오후였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기어이 제 몫을 되찾은 수연이라는 한 여인의 처절하고도 당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앞날에 아픔 없는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연의 통쾌한 반격이 여러분께 닿았기를 원합니다. 가슴속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씻어내 드렸기를 바랍니다.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단단한 성을 쌓아 올린 수연입니다. 그녀에게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정한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이 누군가에겐 튼튼한 지팡이가 됩니다. 상처받고 웅크린 이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큰 힘이거든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찡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인생사연지혜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